가끔 한 달에 한두 번 먹는다고 당장 큰일 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습관처럼 섭취할 경우에는 암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, 치매, 그리고 각종 염증성 질환에 걸리는 확률을 대폭 높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안 먹는 음식들인데요.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라차님들도 혹시 몰라서 드셨던 분이라면은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알고서도 맛있어서 못 끊었던 분이라면은 올해는 이 밥상에 올리는 횟수를 조금 줄여보셨으면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정세현 알쌀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. 밥상에 이런 음식 올리지 마세요. 첫 번째는요, 기름 발라 구운 김입니다. 아니 뭐라고요? 하고 놀라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사 먹기도 하지만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1년 내내 마른 반찬으로 두고 먹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. 이 김에 기름을 발라서 구우면요, 이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순간이 있잖아요. 이때가 기름이 발연점을 넘는 순간입니다. 그리고 동시에 현재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벤조피렌이 대량 만들어지는 순간이기도 해요. 김은 보통 고소한 이 맛과 풍미를 내기 위해서 진한 들기름과 참기름을 발라 굽는 것인데요. 이 여러 가지 기름 중에서도 들기름, 참기름은 발연점이 160도 전후로 낮아요. 정제하지 않고 비정제, 냉압착식으로 추출한 경우에는 발연점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기름으로 김을 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 발암물질이 금방 생겨날 가능성이 높고요. 또 기름이 쉽게 산패해서 오래 두고 먹으면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. 따라서 이 몸에 좋은 김은요, 그냥 맹김을 살짝 구워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. 암 환자분이라면 특히나 더 기름에 발라 구운 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밥상에 이런 음식 올리지 마세요. 두 번째는 마가린입니다. 이 마가린으로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토스트를 자주 먹거나 또 마가린에 간장을 넣고 비벼서 마가린 간장밥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안 됩니다. 이 마가린은 버터 대용품으로 프랑스에서 처음 만들어진 식물성 버터인데요. 식물성이니까 건강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. 이 식물성 기름을 고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소를 첨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공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겨나게 됩니다.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1등 공신이죠. 그리고 마가린과 더불어서요, 이 쇼트닝이라는 기름도 있는데 쇼트닝도 역시 마가린과 같은 공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. 이 쇼트닝은 보통 이 케이크나 쿠키 같은 제과 제빵류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먹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먹기 전에 원재료 표시를 보시고 쇼트닝이 첨가된 음식이라면 되도록 자주 섭취하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밥상에 이런 음식 올리지 마세요. 세 번째는요, 가공육입니다.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베이컨, 햄, 소세지, 육포, 그리고 또 캔에 담겨있는 가공육을 다 포함을 하는데요.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가공육 섭취가 많을수록 만성질환과 사망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2015년도 이 WHO의 국제암연구기관에서는 가공육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고요. 매일 50g 이상 섭취 시, 그러니까 이 캔에 담겨있는 가공육의 경우에는 4분의 1조각, 그리고 햄으로 치자면 2장 반을 섭취할 경우에는 직장암 발병률을 18% 높이는 것으로 경고하고 있어요. 가공육은 가공 과정에서 이 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이 화학 첨가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. 이것들은 간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해 물질이에요. 한 달에 한두 번 소량이라면 몰라도 매일 소세지 반찬이나 햄 샌드위치를 먹는 습관이 계속된다면 건강에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. 밥상에 이런 음식 올리지 마세요. 네 번째는 참치입니다. 이 참치는 대형 어류이고 먹이사슬에서 꼭대기에 있는 이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소형 어류보다는 수은 축적이 많이 되어 있어요. 수은 중에서도요, 메틸수은은 신경독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원인모를 통증이라든지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,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 두뇌 발달에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이 메틸수은 노출에 민감한 임산부와 어린이에 대해서는 따로 생선 안
원전 섭취 가이드를 고시하고 있습니다. 고등어나 조기 같은 일반 어류 메틸수은 함량은요, 그람당 0.04 마이크로그램인데 반해서 이 참치회로 많이 먹는 참다랑어는 0.21 마이크로그램으로 5배나 더 높아요. 그래서 임산부라면 참치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00g 이상 안 먹는 게 좋은데요. 참치 캔은 어떨까요? 다행히도 이 참치 캔을 만들 때 쓰는 이 참치는요, 참다랑어보다는 크기가 작은 가다랑어나 황다랑어라서 이 메틸수은 함유량도요, 고등어와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 섭취량도 주 400g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참치캔에 같이 들어있는 기름이 카놀라유라면은 저는 썩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라면 역시 참치캔도 자주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밥상에 자주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. 바로 라면이에요.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. 라면이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맛있어서 못 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이 라면은 스프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이 탄수화물을 기름에 튀긴 유탕면이라서 문제가 됩니다. 탄수화물을 기름에 튀기면은요, 산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독이나 다름없는데요. 뭐 라면뿐만 아니라 과자나 팝콘 같은 음식도 해당이 되겠죠. 이 탄수화물을 유탕 처리한 음식을 자주 먹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특히 당뇨 환자분들께는 정말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. 라면을 꼭 먹고 싶다면은요, 아주 가끔만 드시고요. 또 요즘에는 튀긴 유탕면 말고 안 튀긴 겉면도 나와 있으니까 겉면으로 대체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다만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이 쌀가루나 밀가루로 만든 면 요리보다는 요즘엔 또 뭐 곤약면이라든지 두부면도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면 요리로 대체하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? 우리가 사는 동안에 되도록이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좋잖아요.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 자주 드시지 마시고요. 올해도 또 정나래와 함께 건강한 습관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. 저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.